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끌어왔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다음 달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인 750달러로 줄인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축소 규모는 매달 100억 달러로 그리 크지 않았고, 또한 연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고용이 더 개선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더 근접을 한다면 자산 매입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예고를 했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오히려 늦추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줬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16,16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 코스피도 2,000선 근처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동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끝내 2,000선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던 현재는 1,990선도 내줘서 0.7% 정도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8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미국 테이퍼링이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미니 축소하는 방침으로 온건한 수준에서 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 실시로 인해서 그동안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이 결정이 되면서 100엔대로 내려간 원엔 환율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들로 인해서 이 지수 상단이 열리거나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구간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 초반 1,090선을 탈환하면서 1% 이상의 강한 오름세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좀 둔화시킨 모습인데요. 15.29포인트 올라가면서 1,989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1,090선을 좀 직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4거래일 연속 매도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7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해 나가고 있고요. 개인은 12거래일 연속 매수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9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전일장에서 1,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쏟아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0억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 실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코스닥도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95포인트 오르면서 488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도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일 2거래일 연속 매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65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16억 원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기관은 8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해 나가면서 개인과 팽팽하게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가보죠.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미국발 훈풍에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142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애플이 디자이너 영입을 했고 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장 끝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3인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임금 판결에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증설 검토 후에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41% 빠지면서 3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네이버는 3%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이면서 7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 매력이 더해지면서 오늘 1%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테이퍼링 실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은행주들 오늘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만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는데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은 파란불이 더 많이
흐드러운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0.66% 오르면서 38,1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주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 오쇼핑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이틀 연속 오름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제 급락했던 CJ ENM 게임 사업부 매각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오늘 3% 이상의 강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1% 이상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시전이 이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2%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9,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을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이 단행이 되면서 그동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달러도 함께 동반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연말을 맞아 고점 대기 내고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현재는 2원 60전 상승한 1,053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테마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주부터 살펴보죠. 미국이 테이퍼링 실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미국발 훈풍이 국내 시장까지 불어닥쳤습니다. 오늘 금융주 동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2% 이상의 오름세, 대부분 1%에서 2%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훈풍에 은행주도 함께 동반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 이어서 살펴보죠. 테이퍼링 훈풍에 증권주까지 불어닥쳤습니다. 동반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키움증권만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부분 증권불이 빨간불 일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한진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지분을 매각을 해서 회사를 좀 살리겠다, 유동성 확보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한진해운그룹주들이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진도 많은 강세에 오르고 있고요.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대한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또 한진해운 살리기에 동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해운이 3%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진칼도 2% 이상의 오름세, 대한항공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는 새내기주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에 오늘 두 종목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상장 첫날부터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란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기가레이는 무성통신 부품과 또 반도체 LED 장비 개발 업체고요. 인트로매틱은 캡슐형 내시경 제조 업체입니다. 장 초반 시초가와 달리 12%, 13% 각각 급락하는 움직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의 흐름까지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차트미인주 시즌2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3% 수익 챙기기 차트 미인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 연준이 성명을 통해 매달 사들이는 자산 규모를 종전보다 100억 달러 적은 750달러로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주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단기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주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분기가 2주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실적 우려감이 높은 종목과 그 대응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기다렸었고 네.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12월 FOMC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규모는 100억 달러 정도로 조금 작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봤었는데요. 국내 증시 상승폭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니케이도 한 1% 이상 추가적으로 오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과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바뀌었던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제 뉴욕 증시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2% 가까이 조금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 축소 결정이 난 사건인데, 자,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의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환율도 조금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시점 자체, 750이 남아있는데, 언제 또 추가적인 축소가 나올 것이며,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오늘 시장과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단은 어느 정도는 이제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는요, 100억 달러 규모 좀 천천히 축소하는 단계적인 축소로 판단됐기 때문에 악재 소멸로 좀 판단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에 나온 게 그 인플레이션 지금 2% 목표치에 근접할 경우입니다. 근접할 경우 자산 매입 규모를 더 줄일 것으로 조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천천히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 1월 FOMC 회의 때도 또 한 번 축소 규모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서도 좀 더 신중하게 얘기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당장에 한 몇 개월 동안은요, 지금은 규모 750억 규모로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뭐 벤버드기에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진전 보였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악재에 대한 소멸,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확실하게 이제 뭐만 남아있냐면요, 4분기 산타렐리와 더불어서 실적주 만에 매수를 기관과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관련 종목도 보셔야 되고, 최근에 많이 상승을 주는 그런 종목군, 업종군에 대해서는요,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 보시고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FOMC 영향으로 달러 강세 어느 정도 예상했던 네. 바였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03엔대 저항대를 돌파해서 104엔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와의 강세가 예상보다 크진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엔저에 따른 수출주의 영향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렇죠. 뭐 자동차는 또 영향이 또 생겨버렸어요. 어제 뉴스 나온 통상금리가 네. 나왔습니다. 이게 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인건비 비중 증가분입니다. 매출 대비해서 현대차가 한 0.5% 정도, 기아차가 0.7% 정도, 그리고 모비스, 현대모비스가 0.2% 정도 조금 상승이 되고, 임금 수준은 한 9% 정도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럼 EPS가 얼마나 빠지냐, 주가 추정치에서 EPS 추정치는 과연 얼마나 밀리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거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으로만 드려볼게요. 자, 현대차가 마이너스 4% 정도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리고 모비스가 마이너스 1% 정도로 EPS 추정치 정도가, EPS 추정치가 또, 빠진다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2015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7.5% 정도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데, 주가 흐름은요, 이미, 11월부터 해서 조금 횡보하다가 12월 들어서 급락을 했거든요. 당연히 뭐, 환율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또 하나 양쪽 하나 축소 부분이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에서 자동차 3인방만이 조금 약간의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당분간을 봤을 때는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당장의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많이 밀리더라도 지금의 현 주가 수준에서 마이너스 2~3% 정도 이상으로는 크게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분명히 상승 압박은 되지만서도 하락 쪽으로의 큰 추세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당장의 매수는 조금 제가 자제 의견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매수보다는요,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하나 이제 역시나 철강 쪽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 철강 쪽 근데 최근에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제철 마찬가지고요. 현대 뭐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계속 오늘도 2% 이상 오르네요. 충분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근데 철강주들은요, 이미 주가 흐름 자체가 너무 많이 밀려버린 좀 상황 자체가 좀 나타나준 거죠. 특히 자동차보다 더 많이 밀렸었고, 이제 좀 회복이 되는 상태에서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수급적으로 철강주들이 매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 볼 때는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철강주들은 오히려 큰 영향 없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동차주들은 조금 영향을 받은 이후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통상임금 문제가 뭐 자동차 임금, 현대나 뭐 철강주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향 평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의 큰 영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엔저에 따른 수출주 영향 다시 한번 네.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주가 영향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엔 IT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데 오늘 장에서는 FOMC 영향으로 이 경기 민감주들 IT들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엔저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엔저 영향 지금 뭐 103일대까지 지금 네. 다시 또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부분 또 있지만서도 크게 뭐 빠지진 않네요. 조금 양쪽 속도를 확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를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좀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듯 싶은데, 이 IT주들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가장 걱정인 게 특히나 삼성전자가 10월 들어서 또 예상치, 그러니까 영업이익 예상치가 또 줄어들었고, 11월에 더 줄어들었고, 12월에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자체가 10조 아래로 하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금 얘기가 돌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큰 영향은 조금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 부분 잠깐 살펴보자면요.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는 1056원대 상승으로 천천히 바닥권을 다시 횡보하면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달러 같은 경우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조금 상황 지켜봐야 되겠지만서도 추세상의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바닥권이지만서도 만약에 이번 주 내로 103엔대 좀 깨져주면서 102엔대 중반대까지 다시 좀 내려오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 준다면 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포인트 다시 깨지고 내려간다면요, 충분하게 조금 전반적인 국내 기업들의 실적 역시 조금 다시 바닥권에서 상승적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시점 오히려 몇 번의 지금 N달러 같은 경우가 고비를 맞았어요. 몇 번 이제 등락폭을 거듭했기 때문에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시장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렇다면 IT주 관련해서 실적이 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종목들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실적이 양호한 IT 관련주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금융주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 금융주의 단기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테이퍼링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은행주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요.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은행주들 다 뭐 오늘 급등을 하다가 좀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KB금융도 좀 그래도 KB금융 치고 올라가네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은행주들이 이틀에서 3일씩 강하게 조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어요. 자, 이유는 뭡니까? 자, 말씀드릴 포인트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젠 더 이상의 금리 인하 부분이 아니라 상승 쪽으로의 방향을 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게 또 가장 좀 좋은 이슈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실적 자체가 순이자 마진율이 너무 좋아지면서 주가가 또 이제 빠르게 상승 쪽으로 이제 가닥을 좀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테이퍼링 우려감에 단기 조정 불가피하다고 하지만서도 오늘의 상승폭을 보건대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장에서는 호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조금은 단기적인 상승 자체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튀어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상승을 시도한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흔들린 그런 타이밍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주들은 내년 실적이 좋다고 이미 다 도장이 찍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한 6월, 7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한 7, 8개월을 단기적으로 한 반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신다면요, 충분하게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 아마 측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주들은 조금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모아가신 전략을 12월 안으로 해서 취하신다면요, 좀 재밌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네. 은행주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금리 지금 인상이라고 하셨나요? 네. 인상이라고 하셨죠. 자, 금리 인상 부분 아까 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하겠지만서도 당장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또 시장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계적으로 할 경우가 높고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그 금리 이나 계속적으로 동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인상이 될 경우 주가 흐름 자체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의 흐름보다는요 2000포인트 위에서 다시 2050포인트 위로 안착을 시키고 나서 완벽하게 박스권 장세,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고 나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아마 시작을 먼저 하게 될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요 유럽 쪽에서 다시 경기를 살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회복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의 회복이 확실하게 가닥이 잡혀주면서 유럽 쪽에 드라기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드라기 총리가 또 이제 경기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은 아마 그 다음 달쯤부터 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장의 국내 증시 자체는 영향은 없고요. 유럽과 미국 특히 유럽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금리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4분기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거래일로는 한 7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4분기 실적 우려감이 높은 종목과 그 대응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원화 강세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요, 정말로 호되게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종목 살펴보자면요. IT 중의 종목 중에서는 그 삼성전기가 오늘도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들어서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파란불이 다 들어와 버린 이제 그런 모양이 지금 잡혀지고 있는 모습 정말로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다 이유 자체는 4분기 실적 때문이라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이 굉장히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자, 한국가스공사 오늘은 반등 주지만 빠진 이유가 역시나 4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특히나 항상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이유 다시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를요. 단기적으로 급등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주의 깊게 조금 투자를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상승을 시도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조금 어두운 이유가 역시나 삼성전자 쪽에 최근에 갤럭시 노트 3가 지금 1000만 대를 넘게 팔았다고는 하지만서도 약간 불안한 점은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게 아무래도 조금 발목을 잡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당장의 추세적인 흐름에서 막 양매도가 심하게 나오지만서도 주가가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하락폭이 심하다면요 이미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4분기 실적이나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 주가에 선 반영됐다 그러면서 또 한번 또 상승 쪽으로 가닥을 또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기처럼 급락한 종목은 굳이 매도보다는 조금 기다리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또 1분기나 2분기 안으로 해서 갤럭시 S5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가 또 잡힐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기호보다는요 조금은 홀딩하시면서 버티시면서 조금 반등을 줄 때는 조금 추가 매수,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다면요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한 반등이 올 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삼성전기 4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내년 1분기 이후에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보자, 반등 시 추가 매수 전략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3% 수익 챙기기 차트 미인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텐데 테크윙이 어제 3%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12% 급등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네, 어제 제가 나와서 이제 수익 축하드린다 하면서 홀딩 하시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AS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 이후에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하더니만 12%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 참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수익률 자체는 한 몇 %죠? 5% 이상 지금 나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는 좀 정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빠져나오시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루멘스인데 지금 보합권입니다. 제가 9,440원에서 한 1% 정도 빠진 상황인데요. 크게 조금 문제 자체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어제 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 기관들 들어왔거든요. 걱정 마시고 대응하시고요. 이 상승폭,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은 변화는 없기 때문에요. 꾸준하게 역시나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도 매력적이다 해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홀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멘스는 또 강력한 홀딩의 관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조금 어제 제가 오후장에 그 3시 넘어서 방송하는 그 드림팀에서 좀 추천을 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조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서 단기적으로도 좀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전에 한번 가지고 나와서 손절을 쳤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간 가지고 다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오이즈 인터넷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네오이즈 인터넷 정말 이제 좋은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빠진 이유, 주가 빠진 이유, 9,000원부터 빠진 이유 중에 문제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수급적으로는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더 많은 물량을 투신권을 잠깐 안 사주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들이 정말 꾸준하게 매수를 조금 더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실적 정말 좋고요.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 높은 말씀드리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도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라인을 좀 그어드리자면요, 요런 포인트가 좀 들어옵니다. 바닥을 다 연결하는 라인이에요. 자, 이 바닥 라인부터 시작해서 7월 바닥 라인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 이번에 거의 6번까지 딱 와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반등을 준다면 항상 그래도 치고 올라갔던 라인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 이때는 오버슈팅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서도 항상 도달했던 가격대 자체가 이 라인을 지금 제가 그어드린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가가 계속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번 구간 자체 역시나 매력적으로밖에 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코스닥이 크게 살아난다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를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 현재 8,650원인데요. 8,650원에 매수하겠습니다. 8,650원까지만 매수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잡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고 대응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수가 또 상당히 또 많이 좀 밀려주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조금 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 충분하게 있다 판단됩니다. 걱정 마시고서 매수하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이번에 3% 빠지면요, 주가가 아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 빠지면 빠르게 정리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크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종목이 테크윙처럼 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잘 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승을 노리는 재도전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매수 관심가는 8,650원, 목표와 또 손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언제 사면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효열 멘토님께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네, 빨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삼성생명입니다. 네. 중간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흘 연속 지난 어제까지 올랐었고요. 오늘까지 닷새 연속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가파르게 10만 원대까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보기에 조금 부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가격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삼성생명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이 좀 생기면서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생명 자체로는 지금 중간 금융주주에서 설립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연속 상승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펀더멘털상으로 봤을 때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자체가 삼성전자의 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우량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보시면 시가총액은 20조 원이 되는데요. 금융회사다 보니까 그 부채 비율은 좀 많습니다. 항상 금융회사들이 부채 비율은 많은데 다만 전체적인 캐파나 또 총 자본 규모로 봤을 때도 현재 수준의 시가총액은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조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근데 이슈가 되는 거는 뭐 안정적인 수익 구조죠. 뭐 삼성생명, 전체적인 삼성그룹의 금융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주가도 싼 편이고 최근에 또 중간 금융지수 회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측을 하기에는 삼성그룹 자체가 후계고도를 짜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중간 금융규제 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 그러면 역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그 금융규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삼성전자의 현재 지분 7%대 지분에서 한 12%대까지 더 추가로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 상향에 따른 순이익 증가 이 부분도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도 있겠다. 워낙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흐름보다는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만 이제 중간금융기재 회사라는 것이 역시 법적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투자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일단은 상승이 좀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있었어요. 바닥을 최근에 10만 원 선이 9만 5천 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무거운 상단에 굉장히 매물대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21선은 돌파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선 초반, 21선 부근 정도에서의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주가 자체가 조금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네. 매수 관심 가격으로는 자막에 10만 원 이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만 원대 초반도 가능하다. 10만 원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으로는 좀 긴 올해 보여줬던 박스권 상단인 11만 원까지 가능하겠다. 세워주셨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항공주 대한항공인데요. 대규모 자산담보증권 발행 소식에 어제장에서 5% 급등했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한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3만 원대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 저금 접근은 어떤지 또 전반적인 항공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진그룹 소속이죠. 이 한진그룹 자체도 어제도 두산그룹을 말씀드렸습니다. 레버리지가 조금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런 특히나 이제 한진해운 이 그룹사 이제 대한항공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제 한진해운에 대한 역시 증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많이 좀 밀렸었는데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봐도 조금은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대한항공 최근에 뭐 기업 분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는 약간은 좀 비싸다. 그것은 수익성을 좀 보시면 항공주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대한항공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펀더멘털 부채가 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총자본이 한 2조 9천억 원 작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부채가 20조 원입니다.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부채 비중은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뭐 비용 부분 때문에 조금 실적 부분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흑자, 2011년에 적자, 다시 2012년에 흑자 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올해는 또 적자로 좀 돌아설 예상을 또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실적의 안정성이 좀 부담되는 항공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주 전체적으로 약간 등락이 좀 심하다, 업황에 따라서 좀 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 자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가 자체는 자도 좀 비싼 그런 특히 이제 부채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비싼 부분이고요. 다만 최근에 자산담보부 증권 ABS 발행 소식 때문에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ABS 발행 자체가 자금 조달권 자체가 유동성 문제 해결에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부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문제는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도 좀 높고요.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은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상으로는 길적 반등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투자 대응 전략 자체는 최근에 좀 하락은 깊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길적 지표상으로도 약간은 좀 침체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매수 관심가는 29,000원 이하, 역시 21선 이하 정도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32,000원까지 단기 반등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다소 비싼 가격이다. 기술적인 반등 관점에서 대응해보자 말씀하시면서 매수 관심가는 29,000원 이하,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해 증시 추가적인 하락으로 2150선이 깨진 상황인데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그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제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좀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26% 상승한 2153.8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소폭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중국 증시가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은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만큼 이런 수급 악화 우려감 증시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시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2200선을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50선 내외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3년도 소비는 1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가전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매수에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1월 FDI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그 전국에 신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관이 총 24,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 외자 사용 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은 이어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농촌 공작 회의가 다음 주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서는 중국 토지 개혁에 대한 농촌의 토지 개혁과 양도의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 증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나올 만한 호재들은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 계속적인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에 대한 관망세는 좀 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수급 악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에 따라 중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150선에서의 안착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결국 반영하지 못하고 수급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증시 분위기, 글로벌 증시와도 동떨어진 분위기 오늘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 상황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엄선된 종목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플래너이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오늘 ASR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네. 오늘 그 부분 생략하고 바로 우선 관심 종목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치 투자인데 왜 자꾸 바이오 종목이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선 저는 전통적인 어떤 가치 투자에 대한 것보다 어떤 성장이 있는 그런 가치주를 선호를 합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역시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말라리아 관련된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정확하게 진단 키트라는 것은 임신 진단 키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되면 2줄, 아니면 1줄, 이런 것처럼 역시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말라리아가 걸렸다면 2줄, 안 걸렸다면 1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우선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WHO가 인정한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2012년도에 WHO에서 인정한 제품에서 점유율이 34%였는데 올해는 50%까지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는 그 현미경으로 말라리아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미경은 아주 고배율의 현미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숙련된 인력,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말라리아가 발병하는 그 말라리아나 또는 동남아시아의 오지에서는 그런 현미경이나 그 전문 인력이 있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2015년까지 그 WHO에서 권고하기를 모든 말라리아 의심 환자에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투약을 하라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말라리아 의심만 되더라도 투약을 했었는데 이제 2015년까지는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말라리아 확진이 내려진 환자에게만 투약을 하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연간 한 50%, 2015년까지 말라리아 이 키트 관련해서만 연간 50%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실적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3분기 실적은 말라리아 변종 제품이 하나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OPM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말라리아 변종 키트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말라리아 의심 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말라리아약을 투약을 하다 보니까 변종 말라리아가 생긴 겁니다. 이 변종 말라리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이 동사가 개발한 변종 말라리아 키트 제품을 이용해서 변종 말라리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은 역시 경쟁자가 없는 독점금, WHO 내에 독점 공급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4년 실적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말라리아에서만 최소한 30% 정도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G6PD라는 제품에 대해서 약 400만 달러에서 최고 한 700만 달러까지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출만 한 6천만 달러, 올해 4,200만 달러, 내년에 한 6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최소한 한 30% 정도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종 말라리아 키트, 기존 제품이 37센트인데 변종 말라리아 제품이 67센트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G6PD라는 제품인데, G6PD라는 것은 뭐냐면 선천성 빈혈입니다. 선천성 빈혈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이 환자에게 말라리아 치료약인 프리마킨을 투약을 했을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환자에게 이 프리마킨을 투약하기 전에 G6PD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역시 G6PD 환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병원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실에 들고 가서 1박 2일이 지나야지 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동사의 G6PD 진단 키트는 4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1박 2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G6PD 검사 키트도 세계 유일한 제품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G6PD가 유아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말라리아 환자뿐 아니라, 즉 뭐냐면은 고열이 발생한 유아에게 아스피린이라든지 게보린이라든지 이런 해열제를 잘못 투약을 했을 때 역시 G6PD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이 유아가 뇌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G6PD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열제를 투약하기 전에. 역시 이 유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성장성이 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액세스 바이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보호예수, 그러니까 상장한 지 않으시는 거네요. 받지는 않겠다. 일단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원화 환산, 그러니까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한국 분이시고. 근데 회사는 미국에 있고. 예, 미국에 있고 원화 환산으로 했을 때 어쨌든 재무제표는 원화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물론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법인세가 너무 셉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 34% 정도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더라도 순이익단에서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에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환율적인 부분들 또는 법인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해결이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PER 한 10배, 한 12배 정도에서 15배 이내로 아주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정말 좋은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밸류에이션상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만약에 매수 관심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한번 이동훈 팀장님께 가격 전략을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동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금이 40%로 가장 많습니다. 위닉스와 한스바이오메드, 에로티 베큐움과 블루콤 담겨 있습니다. 네, 수익률은 블루콤이 15% 높은 수익을 보고 있지만 나머지 에로티 베큐움과 한스바이오메드, 위닉스는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가 강력하게 상승 중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한스바이오메드가 그 MOU 체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장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미국계 회사에, 글로벌 회사에 그 MOU 체결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는데, 한국 기업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지금 그 OEM 계약은, 기존에 동종골만 했었는데 이번에 합성골이라는 신제품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5% 정도 추가 매수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는 5%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서는 20%로 비중이 늘게 됩니다. 이렇게 한스바이오메드 강력한 또 강력한 홀딩 관점 주셨고요. 에로티 베큐움도 짧게 AS 받아보고 싶은데요. 에로티 베큐움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점 기업입니다. 예. 진공 펌프 내에서는 한국의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3D 낸드 플래시가 본격적으로 삼성에서 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비 투자가 분명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에로티 베큐움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손절가가 없는 두 종목 계속해서 강력한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텐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